나면, 자, 여러분들 맨 처음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저도 접촉사고가 여러 번 났었어요. 한, 한 세네 번? 근데 하여튼, 한 몇 년 전에 좀 큰 사고가 났어요. 그때 제일 고생했는데, 그 경험담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할 건데, 자, 우리 사고 나면 맨 먼저 어떤 행동부터 하나요? 뭐, 남녀노소, 여러분들 아니면 그 택시기사님들도 그렇고, 딱 사고 나면 어떤 행동 먼저 하시나요? 네? 이렇게 딱 뒷목을 잡고, 자, 여러분, 딱 뒷목을 잡고 나오시잖아요. 사고 다치신 분이. 딱 뒷목 잡고 나오시죠? 근데 그 사실 뒷목 잡고 나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찌됐든 사실 뒷목을 잡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가장 약한 부분이 목이에요. 목. 우리 인간의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가장 약한 부분이 사실 목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사실 가장 많이 손상 부위가 여러분들 경추예요, 경추. 그래서 대부분 교통사고 탁 나면 목을 잡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치료 방법을 하고 어떻게 하셔서 좀 효과를 보셨는지 아니면 효과를 못 보셨는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네. 뭐, 마이크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채팅창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분명히 교통사고 한두 번씩은 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여러 번 다쳐가지고, 네. 없으셨어요? 자, 한 번도 없으셨나요? 한 번도 없으셨으면 너무 다행히, 행운이고요. 자, 그러면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통사고 후유증은요, 우리가 편타성 손상이라고 해요. 이게 편타성이라는 의미는 이게 한문인데, 우리가 한글로 고치면 채찍질 손상. 여러분들 이렇게 사고 나면 보세요. 이 그림을 좀 잘 보세요. 사고가 나면은 목이 뒤로 확 접겼다가 다시 확 앞으로 이렇게 탁 접겼다 확 앞으로 이 충돌하는 당시에 이 물리적 힘 때문에 목이 뒤로 확 꺾였다가 앞으로 확 젖히면서 그때 이제 목의 경추가 여러분 인대가 나간다든지 신경이 손상이 된다든지 이때 경추가 손상을 입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걸 편타성 손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뇌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우리 몸에 이렇게 머리를 만져보시면 자 머리를 안 보면 아세요. 이렇게 딱딱한 뼈가 머리를 감싸고 있어요. 머리를 감싸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막이 있고 또 그 안에 아주 여리여리한 우리 뇌가 있단 말이에요. 뇌가 어느 정도의 밀도냐면요. 여러분들 두부 아시죠? 두부. 자 우리 두부를 생각해 보세요. 두부가 이렇게 손으로 잘못 만지면 으스러질 듯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두부. 근데 여러분들의 뇌가 그 안에 두부 같은 밀도로 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이 이렇게 확 젖혔다 앞으로 탁 하면 뇌가 손상을 안 받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뇌가, 두부가 막 흔들려가지고 이러면 손상 안 받겠어요? 받겠죠, 여러분들. 손상 받아요. 손상도 받고, 또, 우리 목에 지나가는 인대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상이 받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일단 머리 통증, 목 통증, 두통, 그리고 이제 뭐 어깨부터 해서 여기 분명히 교통사고가 났는데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진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물론 병원 가서 검사는 다 받았어요. 검사를 다 받았는데 그래도 뼈가 부러지진 않고 뭐 그냥 뭐 인대 염자 막 이러면서 뭐 물리치료 받고 뭐 약도 먹고 그래서 약을 진짜 소염 진통제를 이만큼 주더라고요. 그걸 받고 뭐 진통 주사도 맞고 이러고 왔는데 제가 너무너무 그날 밤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머리가 깨질 듯.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병원에 있어 봤으니까 이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 뇌가 손상을 입으면 그 두개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나 구토를 하거나 이러면 뇌압이 상승하는 증상이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응급실을 가셔야 되는데 저도 밤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원에 응급실을 갈까 병원을 아직 갔다 왔는데도 밤에 다시 응급실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하고 그리고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마치 이렇게
이렇게 메타작한 것처럼, 여러분들 마치 이렇게 메타작한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다 아픈 거예요. 막 이 근육, 인대, 뼈, 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다. 그래서 약을, 진통제를 안 먹을 수가 없는 게 너무 아프니까 먹고 그래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편타성 손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목의 경추하고 우리 몸은요 전체적으로 다 손상을 입었고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에너지장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여러분들 에너지장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너지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에너지장이 다 손상을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장을 손상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두통이나 이런 통증들이 더 오래 가고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목이 꺾이면서 막 여기 그 신경 혈액순환도 안 됐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경을 자극하면서 뭐 찌릿찌릿하고 아프다든지 변형이 온다든지 아니면 약간 우리 뼈가 이 척추 정렬이 일자로 돼야 되는데 정렬이 약간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벗겨난다든지 아니면 신경을 누른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손발이 저리거나 저리는 증상이 있거나 통증, 신경통 같은 통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미세출혈 여러분들 우리 그 여러분들 손상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아주 미세한 혈구들이 터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의학,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한의학에서 어혈이 생긴다고 해요. 어혈. 무슨 얘기냐면 그 교통사고 손상 때문에 모세혈관 같은 작은 혈구들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면서 그런 것들이 어혈로 남아 있어가지고 배출이 안 되는 거죠.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우리의 왜 그 멍 같은 거 딱 부딪혔을 때 멍이 들면서 이게 뽀렇게 멍들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모세혈관들이 터지면서 혈구들이 터지면서 여러분들이 어혈이 생긴 거죠. 어혈. 자, 그래서 이런 인대 손상, 출혈, 염자,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갑자기 두통이라든지 메스꺼움, 이건 이제 내압이 우리 머리 안에 내 압력이 상승하면서 뭐 어지럽거나 구토가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막 이명이 들리고 막 눈이 터질 듯이 아프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나서 우리가 병원에서 제일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요. 이거거든요. 구토라든지 메스꺼움, 두통 이런 증상이 있으면 뇌압이 상승한 증상이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 가셔야 돼요. 이건 참으시면 안 돼요. 그냥 참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경추가 손상이 있다든지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하면 출혈일 수도 있고 뇌진탕 증상도 있을 수 있고 또 허리뼈 뭐 요추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교감신경이 항진되다든지 치아 이 턱관절도 어긋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교통사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니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막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보통 병원 치료를 오래 받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사이즈를 좀 줄이고. 자, 그래서 이런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찍잖아요. 진단을 엑스레이 찍고, 또 MRI 뭐 찍어서 신경이 손상이 있는지 보고, 또 소염 진통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도 이때 소염 진통제를 오랫동안 먹었어요. 근데 안 먹을 수가 없는 게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픈데, 여러분들 그 소염 진통제는 이게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우리 그 혈관을 열어주는 우리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물질을 생산이 막는 약물이 바로 소염 진통제거든요. 근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이게 우리 몸에서 있어야지만 자연적인 치유가 되는데 이게 자연적인 치유 반응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아예 막아버리고, 또, 이게 이제, 통증을 일시적으로 멈추긴 하지만, 우리가 몸이 점점 이 통증을 발생을 억제하면서, 우리가 몸에 보통 소염 진통제들이 몸을 차갑게 만들거든요. 자, 우리 몸을 차갑게 만들면, 우리 몸에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뭔가 자꾸 물질들이 쌓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소염 진통제도 오랫동안 복용하면 이게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보통 한 2주 이내? 2주 이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2주 이상 장기적으로 먹는 것들은 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소염 진통제가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우리가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 잠깐만요. 음소거 좀 부탁드려요. 어디서 자꾸 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자, 이 부교감이 있는데, 교감은 여러분들이 우리 항진됐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교감이 항진되는 거고, 부교감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완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잠을 주무시거나 이럴 때 바로 부교감이 우리가 활성화되는 건데, 이게 교감과 부교감이 긴, 균형을 맞춰주는 게 있거든요. 자, 잠깐만요. 우리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잠깐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자, 네. 자, 그래서 이 교감과 부교감이 균형을 맞출 때가 우리가 건강한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이 소염 진통제를 계속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우리 몸에서는 과립구라는 혈액 안에, 여러분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피 검사해 보면 호상구, 호염기구, 호중구 이런 물질들이 과립구가 증가가 돼요. 증가가 되면서 얘네들도 수명이 있어요. 수명을 마칠 때 얘네들이 녹으면서 우리 몸에서 과량의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때, 아니면 소염 진통제를 먹거나 이럴 때는 이 과립구가 굉장히 더 많이 생성이 돼요. 우리 몸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생명을 다하고 죽을 때, 녹아버릴 때는 우리 몸에서 더 과량의 활성산소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감신경이 뭐 항진되는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조직을 손상시킨다든지 뭐 DNA를 손상시킨다든지, 여러분들 뇌에 가서는 치매를 유발한다든지 염증을 유발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우리 몸을 노화를 유발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활성산소 가량이 발생이 되면서 또다시 우리 몸에 손상을 입히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는 사실 일정 양만 복용하시고 끊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특히 노인분들, 뭐 예를 들면 소염 뭐 관절염이 있거나 어디 통증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 보면 약을 이만큼 쌓아놓고 항상 드시잖아요. 마치 무슨 영양제인 듯이 매일매일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초기에는 약을 드셔야 돼요. 뭐 한 2주, 저도 먹어보니까 저 한 꼬박 너무너무 아파서 저도 한 2주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주 이상 먹어도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약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근막은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근육을 쌓고 있는 막이에요. 제가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 제가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막을 검색을 했어요. 자, 여기 요 그림 한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핀셋으로 이렇게 들어 올렸잖아요. 이게 노란 막인데 마치 여러분들 뭐에 비교를 하면 되냐면, 우리 귤 까먹으면 겉에 껍질 말고 그 안에 또 이렇게 귤 과립이 있잖아요. 과립을 싸고는 얇은 막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과립 이렇게 알갱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이런 근막이라는 얇은 막으로 쌓여 있는데, 이 근막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마치 사람이 하나의 커다란 올인원 옷을 입은 것처럼, 마치 큰 슈트, 이게 신축성 있는, 여러분들 뭘로 비유하면 좋을까? 신축성 있는 니트로 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붙어있는 올인원 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를 입은 것처럼 우리 몸에 막을 싸고 있는 게 바로 이 근막이에요. 근막인데 이 근막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근막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현대의학에서는 이 근막의 개념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최근에
대치약이나 자연의학 쪽에서는 이 근막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 그런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